여기 깔끔한 유리 그릇과 투박하지만 통통 잘 튕기는 고무공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유리 그릇이 더 예뻐 보이지만 바닥에 떨어졌을 땐 얘기가 달라지죠. 그릇은 쨍그랑 깨져버릴 테고 고무공은 바닥을 치고 더 높이 튀어오를 테니까요. 자, 이제 곧 주말이 끝난다는 아쉬움에 유리 그릇처럼 멘탈이 깨지고 있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고무공의 회복 탄력성을 닮아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실패했을 때 잠시 좌절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 낮으면 무기력을 겪기 쉽고요. 높으면 위기를 기회 삼아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제 곧 주말이라는 휴식 시간을 마감하고 내일부터 다시 세상이라는 무대에 올라야 하는 여러분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탄력 좋은 고무공으로 변신해서 휴일 오후의 분위기를 기분 좋게 튕겨볼까요? 그래요. 사람도 사랑도 튕겨야 제맛이니까 오늘도 우리 튕겨! 4월 19일 일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회복 탄력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구 분비되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럴 때 뇌 통증 회복 속도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뇌에서 그 마음의 치유 시스템을 풀 가동시키는 거죠. 요즘 자주 쓰는 말인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낮은 거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이라는 아주 바람직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감사하는 마음, 반성, 소통이 비결이라고 해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뭔가 일이 꼬였을 땐 세심하게 반성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심신의 회복이 빨라진다고 하니까요. 휴일 오후 감사와 반성, 소통 적극적으로 하면서 고무공같이 탄력 넘치는 회복 탄력성 높여보시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봐보겠습니다. 5028님, 저희는 오늘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지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회사로 바로 출근하려고요. 와, 체력적으로 버거울 것 같기는 한데 기대도 됩니다. 커피도 여행지에서 마시면 더 맛있잖아요 하셨는데, 네, 그럼요. 여행지에서 마시는 커피, 예, 맛있죠. 근데 좀 오늘 가셨다가 내일 바로 회사로 출근하는 건, 예, 뭐 버겁긴 하지만 또 이게 체력이 되시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좋습니다. 예, 여행 잘 다녀오시고 리프레시 제대로 하시고 맛있는 커피도 드시고 내일 출근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4114님, 시어머니께서 병원 진료를 받으러 서울에 오신다고 하셔서요.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꽤 편합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저와 어머니는 수다를 떨고 남편이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해요. 이야, 어머님 너무 좋으시다. 보통 자기 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못 보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또 많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그래도 또 조금 마음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시어머니 너무 쿨하시고 또 시어머님과 우리 4114님이 이렇게 엄마와 딸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시어머님 병원 진료 잘 받고 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730님, 안녕하세요 미료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평일에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꼭 미료의 프리스타일을 틀어놓으세요. 덕분에 근무 시간이 즐겁습니다. 감사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또 인연이 닿아요? 혹시 그 사장님 덕분에 미료의 프리스타일 알고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신 걸까요? 사장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장님 취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요 시간대에 쟁쟁한 분들 다 방송하고 계시는데 미래의 프리스타일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8730님도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봬요. 자, 다음 0736님. 봄옷을 꺼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반팔도 하나 둘 찾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겨울 옷에서 바로 여름 옷으로 넘어가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쉬워요. 아쉽죠? 저도 간절기 아우터 이제 막 맛있게 입으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뭐. 그래도 아직은 밤에 추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우고 그래도 간혹 가다가 밤에 추울 수 있으니까 밤에 한번 외출을 아유 여름이 또 이렇게 빨리 오려나 봅니다. 예. 자, 다음 7629님. 요즘 저는 새벽 1시 이전에 잠들기 목표를 세웠어요. 사실 누워서 핸드폰 하다 보면 2시 넘어가기 일수인데 그랬더니 얼굴이 늙어가더라고요. 유유. 이건 뭐 저는 뭐 저는 새벽 1시 전에 자본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10년 전에는 새벽 1시 전에 잤으려나? 아닐 것 같은데. 아이고 내 피부야. 그래서 내 피부 아이고. 우리 7629님도 지금 완전 몸소 느끼시는 거 보니까 뭔가 확확 이렇게 나타났나 봐요. 좋아요. 일찍 자면 정말 이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쉽지 않겠지만 그 도전 저도 완전 적극 응원해드리겠습니다. 5342님이 요즘 대세인 한로로의 노래 신청합니다. 1111 하고 신청해 주셨어요. 이분 요즘 정말 대세죠.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619님, 오늘 6살 된 딸이 내 몸을 엄마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마. 난 엄마의 로봇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감기 들었으니까 병원에 가라고 했을 뿐인데요. 벌써부터 사춘기가 시작됐나 봐요. 아이고 6살인데요. 근데 이 멘트는 진짜 사춘기 같네요. 와, 내 몸을 엄마 맘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 따님이 어떤 그 자아 정체성? 자립심이 좀 남다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똑 부러지네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감기 들어서 병원 가라고 해준 건데 그럴 수 있죠. 어쨌거나 따님이 감기 빨리 떨어지길 바라겠고요. 2827님 축하해 주세요. 30년 넘게 솔로이던 친구가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천천히 보여주겠대요. 친구에게 이 봄날은 많이 아름답겠죠? 축하한다. 예쁜 사랑해라. 하셨어요. 30년 만에 처음 하는 연애라서 얼마나 소중하고 떨리고 설레고 그럴까요? 모든 게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나 기억에 남는 황홀한 봄날, 여름날 될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요. 2827님의 그 친구분 예쁜 연애 오래오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6419님이 언니 저는 버스 타는 걸 좋아해요. 저도 버스 타는 거 좋아하는데 통했네요. 낮이면 낮대로 활기찬 분위기가 좋고요. 밤에 느낄 수 있는 낭만도 좋고요. 오늘도 동대문 쪽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예전에 그 버스로 데이트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지 않았나요? 버스 타고 이렇게 시내 한구경 한 바퀴 돌면서 하는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는 그런 데이트 코스도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뭐 일하는 지역만 왔다 갔다 하지 이 서울을 잘 몰라요. 서울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그 도시 다른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그게 여행이죠. 그런 낯선 곳에서 느끼는 설렘, 또 사람들 구경하고 풍경 구경하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443님이 형제들끼리 모여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애가 참 좋네요. 그런데 막내가 자꾸 돈이 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좀 더 버티다가 오르면 줄게. 이렇게 말해요.
얘를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막내분이 살짝 물리셨나 봅니다. 살짝 그 손해를 보고 있나 봐요, 주식에서. 아니면은 지금 이제 너무 지금 빼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좀 뭔가 수익을 내고 돈을 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진짜 믿고 기다려야 할지 어떨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튼간 여행 잘 다녀오길 바라겠고요. 자, 5073님, 김원선 씨의 나 홀로 뜰 앞에서 신청합니다. 저는 오래된 주택에 살아요. 아파트보다 집값은 저렴하지만 마당이 있는 집에 살아서 행복합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너무 좋죠. 예. 또 3927님, 오랜만에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이 주는 다양한 매력에 빠지는 시간, 송송 트윈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요, 차마입니다. 이 노래의 원곡 가수는 감미로운 음색의 주인공 성시경입니다. 차마는 성시경 정규 3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차마가 발표됐던 2003년 성시경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고 있었어요. 성시경의 앨범은 전곡을 믿고 들을 수 있지, 이런 인식이 음악 팬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시절이기도 했죠. 3집은 음악 팬들의 이런 기대에 제대로 화답했던 앨범입니다. 양재선 씨가 노랫말을 쓰고 김영석 씨가 작곡한 차마는 이별의 순간을 덤덤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성시경의 감미롭고 애절한 미성이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사랑에 집착하는 대신 잘가를 건네는 성숙한 이별의 장면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성시경 씨 못지않은 음색 장인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습니다. 바로 약한 남자 나였으면을 부른 나윤건입니다. 나윤건 씨는 남성 가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맑음과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정적인 사랑을 그려내는데 무척이나 잘 어울리죠. 나윤건이 부른 차마는 애절함이 진해졌는데요.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눌러담는 나윤건 특유의 담담한 보컬이 듣는 사람을 더 애달프게 합니다. 두 발라드 고수가 부른 차마 어떤지 함께 들어볼까요? 성시경의 차마 그리고 나윤건이 부른 차마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디어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고래의 꿈입니다. 고래의 꿈의 원곡 가수 다들 잘 아시죠? 바로 바비킴입니다. 이 바비킴의 툭툭 던지는 듯한 창법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요. 감정을 과하게 실지 않아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비킴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런 목소리와 창법이 흔하지 않아서 희소 가치가 진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고래의 꿈은 수많은 좌절과 방황 끝에 결국 음악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낸 바비킴의 서사를 담고 있는데요. 노래의 클라이막스에서 들을 수 있는 트럼펫 소리는요, 트럼펫 연주자였던 그의 아버지가 직접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에서 고래는 세상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괜찮아질 거란 기대를 담은 위로의 곡,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완성한 거죠. 그렇다면 바비킴의 고래의 꿈을 리메이크한 뮤지션 누구일까요? 바로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를 부른 버블 시스터즈의 멤버 서승희입니다. 사실 고래의 꿈은 서승희가 노랫말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작사한 노래를 직접 부른 건데요. 그래서인지 노래가 품은 이야기가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또한 곡의 도입부부터 단단한 저음이 귀를 사로잡거든요. 두 곡 비교하며 들어볼까요? 바비킴의 고래의 꿈, 그리고 버블 시스터즈 서승희가 부른 고래의 꿈. 일요일에 함께하는 미료의 프리스타일,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인데요. 이 노래 들으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2부는 미료픽 아티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스너들의 음악 여행에 멋진 이정표를 세워드릴게요. 미료픽 아티스트. 자,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대한민국 블루스계의 대모이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개성의 아이콘 한영애입니다. 노래의 첫 소절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차릴 수 있는 가수죠. 한영애 씨가 신곡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가 가수 데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해요.
남자 가수들 중에는 데뷔 50년이 넘어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비해 여자 가수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양희은 씨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한영애 씨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든든하고 또 여러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약 4년 만에 신곡과 데뷔 5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한영애 씨의 음악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한영애 씨는 1976년 포크 그룹 해바라기의 멤버로 데뷔했습니다. 당시 멤버 구성은 이정선, 이주호, 김영미, 한영애였는데요. 해바라기는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주호 씨가 남성 듀오로 안착시켰고요. 지금까지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해바라기는 원래 4인조 그룹으로 출발했었고 그리고 80년대에도 보컬 그룹의 면모를 유지했습니다. 어쨌든 포크 그룹에서 음악 경력을 시작했던 한영애 씨는 86년에 솔로 데뷔 앨범을 내놓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울목이 히트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고요. 동시에 신촌 블루스의 객원싱어로 활동하면서 블루스의 여성 아이콘으로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88년에 발매한 2집의 수록곡인 누구 없소. 이 곡이 정말 큰 사랑 받았었잖아요. 몇 년 전에는 싱어게인에서 이무진 씨가 이 곡을 커버해서 또 원곡까지 재조명됐었는데 이무진 씨 노래도 좋았지만 역시 원곡의 느낌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대체로 한영애 씨는 다른 작곡가의 노래를 받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노래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92년 3집 수록곡 말도 안 돼였는데 이게 또 명곡입니다. 해학, 풍자가 블루스에 아주 잘 녹아있는 한영애 씨의 마스터피스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송라이팅에도 능력을 발휘하셨던 거죠. 그리고 한영애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마치 연기하듯이 가사를 전달하시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노래는 대사하듯이 하고 대사는 노래하듯이 한다. 실제로 한영애 씨는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했고 또 해바라기를 탈퇴한 후에 몇 년간 연극 무대에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은 가수라는 생각에 다시 돌아와서 86년에 데뷔 앨범을 발표했던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으로 음악에 독특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한영애 씨의 8, 90년대 히트곡 이어서 들어볼까 합니다. 대표곡이죠. 누구 없어. 이어서 말도 안 돼와 코뿔소까지 보내드려요. 자, 한영애 씨가 이번에 내놓은 신곡 스노우 레인.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이 노래를 써준 사람의 정체는 더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부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태원 씨는 부활의 음악을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간간히 다른 가수들에게도 곡을 주는데 그 노래들이 빛을 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도원경 씨의 다시 사랑한다면이죠. 이 노래가 여러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듯이 한영애 씨와의 합작품인 스노우 레인 역시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명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한영애 씨는 데뷔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오는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한다고 해요. 이 공연에서 지주해군의 드라마를 부른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한영애 씨는 평소에도 K-팝 아이돌의 음악을 자주 들으신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바로 음악 경력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한영애 씨의 서정적인 발라드 여울목과 이번 신곡 스노우 레인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료픽은 박효신입니다. 가요계 발라드 대장 박효신이 새로운 미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아이돌 그룹들이 이끌어가고 있지만 저변에서 한영애, 박효신 같이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가수들이 활약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탄탄한 구성이야말로 우리 가요계가 가진 최대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박효신 씨의 이번 새 앨범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박효신은 올해로 데뷔 27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1999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해줄 수 없는 일로 데뷔했었고 이 노래는 고스란히 충격으로 이어졌죠. 그 당시는 세기말이었고 정말 다양한 장르들이 대충돌을 일으켰는데 박효신은 그 어린 나이에도 선배들을 가창력으로 눌러버렸고요. 데뷔 앨범은 무려 44만 장이 판매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가녀린 듯 분위기 있는 외모에서 터져나오는 허스키 보이스는 마이클 볼튼이나 임재범 씨를 연상시켰고, 그리고 소년미와 소울풀한 감성이 좋아하는, 한마디로 좀 이런 거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힘들 정도로 박효신의 복잡 미묘한 음악 정체성을 구축해줬습니다. 이후에도 히트곡 행진이 계속됐는데요. 바보, 동경, 추억은 사랑을 닮아, 눈의 꽃, 야생화 등등 박효신표 발라드가 계속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요. 도중에 창법의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의 애정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뿐만 아니라 뮤지컬에 진출해서 이제는 하나의 작품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새 앨범은 박효신의 성스러운 발라드들을 가득 담고 있는데요. 타이틀곡 A2는 몇 년 전부터 함께 작사 파트너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이나 씨와의 공동 작업물이어서 기대가 크고요. 사운드적으로는 드림팝적인 요소를 차용해서 박효신의 보컬 매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효신의 영혼을 울리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느껴볼까요? 데뷔곡 해줄 수 없는 일, 그리고 최신곡 A2까지 만나보시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 미료픽은 자두입니다. 얼마 전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4에 출연해서 한바탕 관심을 끌어모은 자두씨.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어쩜 그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에너지 넘칠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고 느꼈는데요. 가창력과 외모 그대로, 아니 외모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예뻐지셨더라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음악 생활을 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회춘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싱어게인의 화제성을 등에 업고 이번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봄바람 휘날리고인데요. 다분히 봄 시즌을 겨냥한 노래이자 전남 고흥군의 아름다운 풍광을 봄 기운과 함께 음악에 실었다고 합니다. 어쿠스틱 사운드를 듣고 있자니까 그 옛날 Y2K 시절 엽기 가수 여자 싸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던 자두의 노래가 맞나 싶기도 한데요. 이런 성숙한 변화야말로 오랜 세월 활동하는 가수들의 미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자두 씨가 추억의 가수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가수로 꾸준한 모습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신곡 봄바람 휘날리고, 그리고 더 자두 시절의 히트곡이죠. 김밥과 잘가까지 들으며 봄 소풍 떠나봅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온앤오프의 By My Monster 들려드릴게요.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